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종목을 보게 된 이유는 종목 진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체리 H1님이시네요. 자, 로보티즈 18,000원. 생각보다 높은데요. 30%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핵심 테마주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 중요한 단어 말씀해주신 핵심 테마주라고 하셨어요. 테마주 아직 실생활에 들어온 건 아니고 테마라고 하셨죠. 자, 뭐 PL, PBR, 뭐 EPS는 왜 빼먹으셨어요? 차트 매수 타이밍 아무것도 분석 안 하고 그냥 매수했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증시가 하락하는 추세로 같이 추락하는 것 같긴 한데 다른 큰 이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투자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로서 이제 보니 PER이 뭐 62.2로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요. 저는 PER은 그렇게 썩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주의라고 꾸준히 언급드렸죠. 차라리 EPS나 이런 걸 보시면 모르겠는데 PER은 이제 뭐 고평가돼 있다. 업종 평균 PER 그리고 뭐 이 기업의 PER에서 이게 업종 평균에 비해서 고평가돼 있냐, 뭐 저평가돼 있냐 이런 걸 보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냐면은요. 좋은 종목 있잖아요. 좋은 종목은 죄다 고평가예요. 그러면 좋은 종목은 죄다 매매 안 하실 건가요? 뭐 100%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잘 가는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평가예요. 아닌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왜냐면은 주가에 선반영이 된다고 하잖아요. 호재성이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것들이 선반영되잖아요. 주가에. 그러면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요.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 이번 분기에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요. 근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 지난번 안 좋았을 때 실적이야. 그러면 엄청난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적이 나와. 실적이 발표돼. 근데 예상대로 좋아. 그럼 PR이 어떻게 돼요? PR이 떨어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62.2인데 근데 뭐 매출이랑 뭐 영업이익이랑 막 2배로 꽝충 뛰었어요. 그럼 이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고평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뭐 갑자기 한 5배 성장을 했어요.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고평가가 아니고 이건 정당한 주가인데? 라고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PER 쪽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TV 나가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저것 이제 정말 이렇게 얘기할 게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걸 붙여갖고 얘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과거에 2000년 초반? 2000년대 초반에서 초중반까지는 요거 가지고도 보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는 지식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식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혼쭐 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PER 이런 거 가지고 뭐 고평가니 저평가니 이런 거를 논할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과거에 유행했던 것들이고요. 고평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봇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이잖아요. 미래 성장주잖아요.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R&D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제약바이오에다가 이 PER 들이대는 사람 없잖아요. 제약바이오는 적자 기업이 더 많은데 대형 제약사 빼고는. 그러니까 PER은 그렇게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잔소리가 길어졌네. 자, 영상 또 길어진다고 혼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특이하게 대부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건 로봇 청소기 같은 거 보잖아요. 뭐 유진 로봇이나 이런 데 보시면 되죠. 청소 로봇이라던가 아니면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산업용 로봇이 이제 많이 팔리고 하죠. 그래서 우리 생활엔 청소 로봇 정도 들어오는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좀 특이하게 교육용 로봇을 합니다. 뭐 에듀테인먼트 해가지고 교육용 로봇 쪽에다가 중심으로 진출한 기업이에요. 좀 특이하죠. 대부분이 산업용 로봇을 해야지 잘 돼요. 근데 교육용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뭐 DD와 TT라는 쪽으로 해서 뭐 해외에서도 130만 대 뭐 팔리고 했는데 흥행했지만 직접 로봇 생산 뛰어들었더니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손실 떠안고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다 직접 뭐 이런 좀 좋은 일과 나쁜 일 뭐 이런 게 같이 있던 기업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2003년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전용 액추에이터라고 액추에이터를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편하실 것 같네요. 그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하는 건데 거의 독식인데 우리가 사람용 로봇 있잖아요. 사람용 이 기업에서 요런 로봇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게 로보티스의 로봇입니다.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를 많이 개발을 해요.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뭐 휴머노이드 로봇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건 쉽게 찾을 수 있는 화면들입니다. 홈페이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진출해 있고 뭐 교육용 로봇은 이런 식으로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교육용 로봇 같은 경우도 생각으로 만드는 교육용 로봇 이렇게 써 있죠. 스스로 즐기며 만드는 작동 로봇 교구 이런 창의력 로봇 교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신경을 쓰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를 보시면은 이 기업은 자 LG전자가 제가 지난번에도 로봇이 미래다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보세요. LG전자가 로봇 쪽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투자한 기업 중 하나다. 그래서 LG가 그 클로이 있잖아요. 클로이를 저번에 CES였죠. 내놓고 나서 우리는 로봇 쪽에 집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청소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우리가 지금 아는 벌레처럼 생긴 거 말고 동그래 가지고 벌레 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말고 청소 로봇이 저 휴머노이드 로봇이 청소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를 깎고 잔디 깎기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LG전자에서 원하는 게 클로이가 이런 쪽으로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 기술 쪽, 뭐 솔루션이나 이런 쪽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미래는 창창한 것 같아요.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기업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미래형 로봇 테마, 로봇이 아직까지는 이쪽은 테마 쪽에 가깝기는 해요. 우리 실생활에서 로봇을 열심히 쓰고 있진 않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나마 써봐야 이 벌레 발처럼 이렇게 달린 청소용 로봇 정도잖아요. 그나마 써봐야. 네. 이거는 많이 요즘에는 많이 쓰이죠. 저가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요 정도인데 조금 더 멀리 보는 시야가 있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로보티즈, 뭐 로봇스타도 말씀드리고 과거에 좋은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보티즈 주가가 지금 너무 급등을 했어요. 급등 뒤에는 급락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천장도 그렸고 두 번째 천장이 이렇게 고점을 낮추고 있었고 거기다가 저점 깨고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온다. 거기다가 시장 영향력, 맞아요. 시장 영향력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쭉 밀려있는 상황이죠. 이게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이게 작년 말에 상장했단 말이에요. 작년 말에 상장했는데 이 공모가가 14,000원인데 공모가까지 늘어와 있어요 지금. 14,000원 원래 유지해줘야 되는, 원래 지금 정도면은 관심 가져볼 수 있지 않겠냐 요런 구간인데 14,000원까지 진짜 내려와 버렸어요. 공모가까지. 기존에도 이 구간에서는 올해 초에 저점 찍고 이렇게 반등이 시작됐죠. 중요한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14,000원. 여기는 중요한 구간. 아까 18,00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18,000원에 30% 비중이 너무 커요.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18,000원이면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걸 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 제 생각에는 여기일 것 같은데. 여기 한 4월 뭐 중하순 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만약에 1월에 매수하셨다고 해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18,000원은 중요한 구간 중 하나예요. 이거는 기존에도 보시면 여기 저항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18,000원 넘어가면서부터 장대 한봉 나오고 여기서 시세 분출을 한번 하고 이날이 고점이었죠. 3월 25일. 그러면은 18,000원을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여기는 매수했더라도 뭐 밑에 61선이라도 혹은 18,000원이라도 이탈하면은 이건 매도해야 되는 구간이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매도해야 되는 구간인데 그냥 무작정 들고 가신 거예요. 미래 생각하면서. 근데 미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주식은 투자가 있고 투기가 있다고 했죠. 투기가 나쁜 거라고 안 했어요. 둘 다 수익을 얻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투자나 투기나. 근데 지금 들어가신 건 투자는 아니에요. 투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자라는 거는 좀 저렴한 가격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뭐 14,000원 구간에서 22,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요게 좀 내려왔다고 고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언제나 주식을 볼 때는 최근에 얼만큼 올라왔느냐를 보셔야지. 최근에 얼만큼 올라왔냐를 보고 지지선이 이탈하면 도망갈 준비를 하셔야죠.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 구간은 내려가는 구간이잖아요. 하락하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손절을 하고 나갈 것인가? 이거는 투기, 이게 매매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투자의 구간이 아니고. 차라리 지금 14,000원 구간이라고 하면은 공모가까지 왔네? 이 정도면은 남들은 작년부터 공모해서 반년 넘게 이렇게 들고 온 가격이잖아요. 그럼 공모가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혹은 뭐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들어갈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거지. 실적 같은 경우는 저 PER 이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자 1분기 영업이익 적자 났죠. 무슨 PER이 뭔 상관이 있어요. 적자 기업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은 1분기는 적자 기업인 거예요. 고평가니 뭐니 이런 거를 뭐 얘기할 게 없죠. 기업 자체가 1분기 적자였는데 이익이 없는데 손실 기업인데.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잘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갔느냐 투기의 개념으로 들어갔느냐. 근데 뭐 솔직하게 말씀하셨죠. 아무 이런 분석 없이 그냥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없으니까 손절 라인도 안정하고 한 17,000원이라도 이탈하면 혹은 61선 이탈하면은 한번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이고 양봉 하나 없는 종목을 어떻게 여기서 매수를 합니까? 그래서 이번 매매는 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지금 구간 자체는. 근데 더 밀릴 수도 있긴 해요. 현재 수급이 워낙 안 좋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해서 호재가 들려야 되는데 둘이 대화라도 시작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베이징에서 한번 보자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기약 없다라고 나오죠. 기약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쪽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겠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대응은 간단해요. 14,000원이니까 중간 지점 짧게 본다라고 하면 16,000원 정도 중간 지점 조금 더 아래겠구나.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중간 지점 16,0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오면 짧게 한번 손절하고 이동을 하던가 아니면은 본전 가면 줄이긴 해야 돼요. 확실히. 본전 가면은 이 종목을 지금 30%라고 하셨는데 본전 가면 최소한 절반에서 20%까지 줄이고 그러면 10에서 15% 정도만 들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본전 부분 갔을 때 아예 그냥 전량 매도를 한 다음에 그래도 이 종목이 너무 이뻐 보이고 이 종목밖에 살 게 없다. 최고의 종목이다. 라고 하면 그때 다시 사세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로봇 쪽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쪽이잖아요. 정부 정책이 받쳐주는 쪽이라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LG랑도 계속 그 커넥션이 있으니까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으니까 짧은 기간은 아니더라도 계속 뭐 얘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 수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구간에 뭐 기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짧게만 보고 갈게요. 자, 고영 같은 경우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정적이죠.
로봇이 미래다 할 때 빠르진 않더라도 전 세계 로봇 지수에 편입돼 있고 뭐 아주 뭐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고형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 정도까지 강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뭐 요 수렴 과정 거치고 나면 위든 아래도 한번 뭐 분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10만 원 돌파 시도 나오고 여기 저항 한번 받고 밀려 있는데 10만 원 돌파하면은 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고영이 가장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냥 기업 가치 자체가 고영은 다른 로봇 기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기술력 좋은 종목은 많아요. 그래서 뭐 로보티즈처럼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 종목도 LG전자가 뭐 거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30%를 들고 있죠, 지분을.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로보스타랑 로보티즈랑 은근히 비슷해요. 얘가 이중천장식으로 이렇게 하나 뾰족한 게 없을 뿐이지 같이 밀려 내려와서 기존의 그 1월에 저점 구간이었던 구간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뭐 로보티즈랑 뭐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 22,000원 구간, 요 구간까지는 뭐 열어놓고 6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열어놓고 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서서히 분할로 천천히 모아볼 만하지 않겠느냐. 내려왔다고 바로 뭐 급등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21선 기업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때는 급등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어요. 뭔가 큰 대형 호재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로봇주를 매매 안 해서 그냥 기회만 보고 있었다. 바로 급등해가지고 막 날라갔잖아요. 제가 로봇이 미래다 해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은 조금 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맥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원 언저리 이 구간에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다. 얘도 위든 아래든 한번 뭐 시세 분출은 나올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하는 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해서 기본적으로 11,500원 이 구간은 넘어가 줘야 돼요. 만약에 요 구간에서 또 맞고 밀리면은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다중천장 만들고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11,500원은 제압을 해줘야 된다라는 전제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짧게 보신다고 하면 11,500원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돌파한 다음에 매수하든지 밀리면 매수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로보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뭐 코딩이랑 뭐 관련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렸죠. 교육 쪽에도 들어가고 로봇 쪽에도 다 들어갑니다. 말씀드렸었는데 멋지게 시세 분출을 했어요. 네, 그 로봇이 미래다 나온 다음에 바로 분출했죠. 그리고 나서 쭈르르륵 밀려와 있는데 밀릴 만큼 잘 밀려와 있어요. 지금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갭을 한번 메우고 갈 가능성은 좀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3,300원 흔들기 정도? 요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150원 정도 하단이 남았죠. 그러니까 뭐 잘 생각해가지고 분할로 매수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올라가게 되면 요 뭐 4,600-700원 정도 사이 요런 구간 650원, 700원 요런 구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여기 5,500원 전후 5,450원에서 500원 사이 요 구간을 돌파하면 또 새로운 시대가 나오겠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쪽으로 뭐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제가 기존에 이렇게 그어드렸죠.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요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한번 여기서 횡보하면서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보면은 다 음봉이에요. 다 음봉. 양봉이 없죠. 수급이 안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수급이 제대로 못 들어오고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이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을 좀 어디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와야지 좀 좋아지지. 당장은 뭐 쉽지 않다. 이거 그냥 쭉 연결하면은 지금 구간이 이 사이 안에 그냥 들어온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크게 뭐 밀렸다라기보다는 이 종목은 원래 하락 추세였던 종목인데 횡보하면서 옆으로 조금 삐져 나왔다가 자, 요즘 삐뚤게 걷는데 양해해 주세요. 횡보 구간하면서 옆으로 삐져 나왔다가 돌파 시도하는 척 나왔다가 그냥 다시 자연스럽게 이 안으로 그냥 들어왔네요. 최근에 낙폭이 좀 가파르게 내려와 있는데 뭐 요 안으로 이 추세 밴드 안으로 그냥 들어온 정도다. 그래서 중간에 요 그 선도 하나 그어드렸죠.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은 뭐 이쯤 되겠지 뭐.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지지선을 이렇게 지지선은 원래 여기 한 5,500원, 5,550원 요 구간이 돼야 되는데 5,550원 거드릴게요. 요 구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가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으면은 다행인 것 같고 5,500원에서 5,550원 사이 구간을 그어드릴게요. 요 구간에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고 반등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거고 6,000원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을 회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6,000원을 회복하던가 아니면 5,500원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던가 둘 중 하나 움직임이 나와야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맥 같은 경우가 매매하기는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방이 있죠. 그래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스맥 같은 경우 보면 좋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리고 금방 튀어 올라가지고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왜 갑자기 올라 이렇게 생각해서 못 잡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 다음에 한번 기회도 더 줬었는데 뭐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렇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급등주는 매매하세요라고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원래는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알을 좀 삐져나왔는데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수렴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 요거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요것도 분출할 모양을 만들고 있다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100원 구간 요런 구간에서 지금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도 기술력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부딪힌다고 말씀드렸죠. 기존에도 여기서 저항 만든다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다중천장 만들고 그냥 쭈루룩 밀려버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44,000원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여기서 차라리 한번 이탈해서 요런 모양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탈해서 아랫골을 좀 길게 해서 여기서 저점 매수 들어온다라는 걸 확인하면은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번 더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저점 매수만 들어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69,000원 뭐 혹은 여기 가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하지 않나요? 44,000원에서 69,000원인데 50% 이상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로봇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밀릴 때마다 예의주시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주요한 핵심 테마주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로봇 쪽은 아직까지는 산업용은 테마가 아니에요. 산업용은 이제 산업화가 돼 있는데 이제 요런 의료용이라던가 이런 뭐 생활에 필요한 쪽들 있죠. 교육용이라던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테마인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쪽이 아니겠느냐. 인간이 뭐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쪽이 이쪽 방향이니까 영화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휴머노이드 쪽은. 그러니까 아직은 테마지만 산업화가 될 때까지는 꾸준히 급등하면 여긴 매도하고 밀리면은 요렇게 파란색으로 해서 밀리면은 요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고 요렇게 반복해서 매매하면 된다. 테마로만 접근하면 된다. 요 관점으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오면은 좀 줄이세요. 30% 이렇게 한 번에 훅훅 들어가지 마시고. 네. 여기까지 하고 로봇 관련주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영상 올려드렸는데 공부하시냐고 고생하셨고요. 여기 영상이 도움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과 알람 그리고 영상 볼 때 맨 밑으로 내리면은 여기 그 댓글 다는 거 있다고 했어요. 댓글을 꼭 하나씩 달아주세요. 댓글 다는 게 어렵다. 나는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3 정도는 눌러줄 수 있죠. 숫자 3 눌러주시면은 잘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